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운동 법칙, 물리학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골프 이론은 이제 아주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클래식 스윙이다, 또 이제 모던 스윙 이론이다, 언플레인 스윙이다, 뭐 투플레인 스윙이다, 뭐 슬롯 스윙이다, 온플레인 스윙이다, 뭐 스택 앤 틸트 이론이다, A 플레인이다. 이런 다양한 이제 골프에 관한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좀 더 누가 일관되게 또 멀리 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그 각 이론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골프는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이제 누구에게 배웠느냐, 또 어떤 이론이 이제 자기의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가, 뭐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느낌을 잘 단련을 시켜서 훈련을 해서 이제 스윙을 잘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코스를 잘 이제 관리를 하고, 또 특히 이제 정신적인 정신력 강화 내지 그 멘탈 관리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낸다, 좋은 성적을 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스윙이 좋아야만이 우승을 한다, 그 절대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율배반적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것은 골프가 안 될 때는 이제 골프라고 하는 것이 멘탈 게임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날 때 잘 참는 것, 뭐 그런 것이 이제 멘탈 아닌가, 또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자기식으로만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골프 실력을 이제 발전시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골프를 정말 빨리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떤 골프 이론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골프 스윙 운동 동작 자체가 어떤 물리학적 법칙에 따라서, 또 해부학, 뇌과학,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스윙이 운동을 해야만이 좋은 스윙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이 움직이는 운동 법칙을 얘기할 때 이제 물리학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만, 뉴턴 운동 제1, 2, 제3 이 세 가지 법칙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첫 번째, 이 관성의 법칙과 우리 스윙을 할 때 관성의 법칙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잘 적용을 해서 이제 스윙을 할 것인가, 관성력을 이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발휘를 해서 스윙할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가속도의 법칙, 그러니까 가속력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원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러니까 지면 반력을 이제 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관성의 법칙에서 나오는 관성력을 어떻게 스윙에 잘 적용을 할 것인가, 잘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면 계속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 또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계속 멈추지 않고 그 방향대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법칙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성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백스윙을 할 때 이 관성의 법칙을 잘 꼭 이용을 해야만이 이제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어드레스 했을 때는 이제 클럽이 이제 공도에 정렬을 해서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럽은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관성, 헤드를 이제 뒤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뭔가 이제 작용을 이제 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백스윙 그 스타트를 하는 방법은 이제 트리거 동작이라 해서 이제 제일 먼저 땅을 밟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통해서 그 파워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골반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테이크웨이를 시작을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분은 이제 어깨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는 뭐 복부를 통해서 한다든가 뭐 무릎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제 온갖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공통적으로 이제 통일되어 있는 골프 이론에서는 땅을 밟아서 다리를 통해서 그 파워를 이쪽으로 이제 그 전이를 시킨 다음에 골반 움직임을 시작을 하면서 테이크웨이를 시작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일관된 그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스윙을 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흔히 듣는 말이 이제 낮고 멀리 하라, 그리고 아크를 크게 해라, 힘을 빼고 해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하라는 그 말이지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테이크웨이를 하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많은 골퍼들은 백스윙을 할 때 이제 그 왼쪽과 오른쪽 팔꿈치를 이제 먼저 그 백스윙을 할 때 접어서 클럽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왼팔은 좀 펴지는 것이 좋고, 물론 이제 너무 그 왼팔에 힘을 들여서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서 왼팔을 너무 피하려고 하면 이제 부드러운 스윙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식적으로 일부러 좀 빨리 굽혀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스윙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꿈치를 좀 빨리 접으면서 이제 오른쪽 팔꿈치를 접으면서 클럽을 들어 올리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그립을 이렇게 누르듯이 낮고 길게 이제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 그립을 낮고 길게 뻗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그 백스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는 그 백스윙을 하는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어떤 백스윙 탑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백스윙 탑에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백스윙 탑에서는 항상 가볍게, 아주 가벼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백스윙 탑에서는 좀 그 붕 떠 있는 느낌이 이제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네를 우리가 이제 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네를 그 크게 타기 위해서는 이제 뒤로 이렇게 가장 높은 지점으로 뒤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런 그 그네 꼭대기에서 그때 발을 굴려줘야만 더 크게 그 앞쪽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네를 타면서 최고 높이에 도달 했을 때 중력의 가속도가 이제 멈추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그런 그 제로 상태가 됩니다. 이 순간이 이제 무게도 속도도 이제 제로가 되는 지점인데, 백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되려고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붕 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런 그 군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백스윙 탑을 만들어야만이 최대로 속도를 내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백스윙하는 법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크웨이 할 때 왼쪽 골반을 돌려서 양팔을 굽히지 않은 때 뒤쪽으로 클럽을 던지듯이 해서 왼팔이 9시 지점에 이제 도달하면 약간 그 일시 정지하는 듯한 그런 이제 그 동작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 골반을 약간 멈춰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또 왼쪽 가슴 근육을 약간 멈칫하는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9시 지점에서는 약간 그 일시 정지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9시 지점부터 계속 팔을 이렇게 밀어 또 어깨를 왼쪽 어깨를 턱 밑에 집어넣어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9시 지점에서는 약간 일시 정지한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채를 두면 그때까지 움직여 올라왔던 그런 클럽이 계속 이제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그 백스윙 탑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자연스럽게 코킹이 또 일어나게 되고 헤드 클럽 헤드가 백스윙 탑 그 진행되는 방향으로 상체는 이제 이렇게 말려서 그러니까 딸려서 백스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왼팔의 9시 지점에서 약간 정지하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끝까지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백스윙 탑을 완성을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이제 자연스럽게 아주 잘 그 백스윙을 하는 것이지 힘으로 억지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려고 한다든가 억지로 코킹을 많이 해서 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왼쪽 어깨를 많이 밀어 넣으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무리한 동작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 이 관성의 법칙을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힘으로 끝까지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거나 왼쪽 어깨를 턱 밑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이 탑에서 이제 정점이 이루어지자마자 시작을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 방향으로 백스윙을 할 때는 이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은 이제 아래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하면 오른쪽 위로 움직였던 동작이 백스윙 탑이 되면 이제 파워가 제로가 돼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지점, 변환기 내지는 전환 동작, 트랜지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프 스윙은 이 전환 동작을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이제 전체 템포를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골프 그 교습가들은 이 전환 동작을 하는 그 구간을 마법의 순간이다, 마법의 구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법의 구간을 잘 그 실현을 항상 일정하게 잘 해야만 아주 그 스윙을 이제 잘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이 탑에서 이렇게 100%로 이렇게 백스윙 탑을 만들고 다운스윙을 한다 하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뭐 8, 90% 그러니까 대략 한 90%, 95% 정도는 올라가는 도중에 다운스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작되는 동작을 이제 전환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전환 동작을 소홀히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빨리 했다가 늦게 했다가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전환 동작은 백스윙이 탑 부분에서 코킹된 왼팔의 새끼손가락 끝 부분과 끝 부분부터 다운스윙 시작 부분인 왼 발바닥 복숭아 뼈 바깥쪽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백스윙 탑에서는 이제 왼손으로 이제 클럽을 그 그립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새끼손가락 끝 부분, 그립을 쥐고 있는 새끼손가락 끝부분과 그 다음에 왼 발바닥 복숭아뼈 바깥쪽, 이 복숭아 쪽 바깥쪽 복숭아입니다. 그 쪽까지 하나의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고무줄이, 탄탄한 고무줄이 연결된 느낌으로 이 고무줄이 최대로 늘어나서 마치 활 실을 아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을 갖고 백스윙 탑을 완성을 이제 하는 것이 아주 그 강하게 스윙을 잘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활실을 당기는 것처럼 팽팽하게 이 가상의 그 연결선을 팽팽하게 해서 스윙을 하면 더 그 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이제 전환 동작을 할 때는 아래로 당기려고 이제 해도 클럽은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 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따라 오른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이제 왼 손목을 이 클럽의 관성에 약간 져준다 그런 느낌을 갖고 손목을 약간 움찔해 주죠. 그러니까 좀 찰랑해 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이제 해주면, 아니면 이런 느낌도 이제 좋을 수 있습니다. 왼쪽 그 엉덩이를 약간 범핑을 해준다는 느낌, 이 왼 손목 코킹을 약간 움찔해 주는 느낌, 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그 체가 가도록 그냥 그대로 주면서 가도록
예, 허용하면서 이렇게 움찔을 그 손목을 찰랑 이렇게 코킹해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관성을 잘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클럽이 이제 땅 쪽으로 약간 등 쪽으로 눕혀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샬로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로잉 동작을 해서 등 쪽으로부터 인사이드로 공을 쳐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너무 그 억지로 손목을 말아친다든가 또 뒤쪽으로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해서 뒤꿈치 쪽으로 해서 뒤꿈치 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서 이제 다운스윙을 해서 공을 치려고 하는 그렇게 좀 억지스러운 동작을 이제 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도 이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는 이제 왼발로 땅을 밟고 그리고 이제 다리와 무릎 이렇게 하체를 통해서 골반, 몸통, 이렇게 팔 이런 순서대로 이제 그 움직여서 스윙을 하는 것인데 몸통에 의해서 이제 팔이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이제 골반에 의해서 팔이 움직이다가 몸통, 그다음에 이제 어깨, 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움직여서 이제 스윙을 이제 다운 스윙을 합니다. 이렇게 몸통에 의해서 팔이 움직이다가 몸통이 좀 급하게 정지를 좀 속도를 감속을 하면 이제 팔도 마찬가지로 감속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관성과 각운동 그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코암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클럽은 마지막으로 최대 속도를 내서 이제 공을 쳐내게 되는 것, 휘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팔과 클럽이 몸통에 의해서 시속 예를 들자면 40km 정도 다운스윙을 하다가 몸통에 의해 팔이 급정거하면 뭐 급정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겠지만 이제 수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몸통을 급정거해서 제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면 이 몸통의 이제 속도 40km가 운동량이 그대로 그 팔 쪽으로 전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팔도 또 움직이다가 공을 치는 순간에 급정거를 하게 되면 이 속도가 이제 40에 또 40이 속도가 이제 더해져서 전체 그 80km로 속도가 이제 증가를 해서 휘두를 수 있다. 예, 그런 걸 이제 코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골프가 그냥 끝까지 팔로 세게 빠르게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고 그렇게 스윙을 하면 절대 그 빠르게 다운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 또 이 코암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해서 스윙을 해야만이 아주 헤드 스피드를 빨리 해서 공을 이제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잘 치는 그 실력자들은 물론 이제 그 몸으로 이걸 잘 실행하느냐의 문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그 법칙을 잘 알고 스윙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급정거 그 동작이 필수적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백스윙 탑에서 빨리 내려와서 몸도 팔도 몸통도 어깨도 이렇게 골반도 한꺼번에 빨리 그 회전을 해야만이 그 헤드 스피드를 내서 멀리 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그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서대로 이제 움직여야만 하고 그리고 각 운동 법칙에 따라서 한 부위가 이제 가속을 했다가 감속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속도가 그 다음 부위로 이제 그 연결이 돼서 전이가 돼서 또 속도를 냈다가 줄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이 가속을 했다가 감속을 하면서 그러니까 급정거를 하면서 클럽이 휘둘러지게 해서 공을 쳐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드레스 때 왼 손등 바깥쪽에 가상의 이제 수직으로 하나의 그 벽이 세워졌다.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급정거 동작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벽이 이제 가상의 벽이 이제 실제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 몸통으로 그러니까 팔을 왼쪽 겨드랑이에 붙인 채
왼팔과 겨드랑이의 그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팔과 왼쪽 겨드랑이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힘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을 치는 순간은 좀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몸통으로 가상의 벽에 부딪히듯이 일종의 그 동작을 하면 클럽은 연쇄적으로 관성의 법칙과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일으켜서 팔이 빨리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또 손과 팔도 공을 치는 순간에 찰싹 그 회초리를 치는 느낌으로 공을 쳐내면 그 속도가 그 헤드 샤프트에 전달이 되고 헤드가 빨리 휘둘러져서 공을 멀리 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벽에 부딪히듯이 하는 동작은 마치 그 망치질을 한다고 할 때 망치를 이렇게 때리는 순간 그 움찔을 해야만이 이제 망치가 내려와서 공을 치는 것처럼 망치질의 그 멈춤 동작과 이제 같고, 또 임팩트 백을 만약에 친다고 할 때 임팩트 백을 클럽으로 만약에 치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밀고 가서는 세게 칠 수가 없습니다. 치는 순간은 손목을 팍 이렇게 좀 풀어서 치는 동작이 있어야만이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벼운 그 스틱을 휘둘러서 휘둘러 본다면 계속 그냥 그 스틱을 휘두르기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임팩트 지점을 지나면서 휙소리가 나게 그렇게 손목을 써야만이, 그 일시 정지를 해야만이 이 휙소리가 앞쪽에서 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야구 배트로 공을 멀리 쳐내려고 한다면 공을 치는 순간은 신체 여러 신체 부위를 급정거하는 그 브레이크를 잡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공을 맞춰야만이 공을 이제 멀리 쳐낼 수가 있는 그런 동작과 이제 같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골프 자신의 근력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휘두른다고 보면 그 이제 그 파워가 이제 스피드가 10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물리 운동 법칙, 이런 관성의 법칙과 각 운동량 그 보존의 법칙을 잘 이용을 해서 관성력과 가속력과 원심력 이런 것을 잘 발생시켜서 이제 스윙을 하면 훨씬 더 강하게, 그러니까 130 이상 파워를 증폭시켜서 강한 스윙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스윙을 하는 것은 운동 법칙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스윙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운동 순서는 발바닥을 이제 땅을 밟음으로써 이제 파워를 얻어서 발바닥으로부터 무릎, 골반, 그러니까 골반은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체, 상체라고 얘기하면 이제 몸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광배근 부분, 등 쪽에 있는 근육과 앞쪽에 있는 대가슴근, 이 몸통 부분, 그리고 이 몸통 부분과 이제 팔과 연결되어 있는 어깨, 이걸 이제 상체와 같이 이제 따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왼팔, 그리고 손, 뭐 이렇게 해서 공을 치고 나서는 이제 오른팔이 더 가속을 시켜서 공을 더 멀리 쳐내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움직여서 연쇄적으로 관성을 일으켜서 파워를 이제 키워서 쳐야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과 상체, 그러니까 광배근, 등 쪽에 있는 어깨 아래쪽에 있는 이제 광배근까지는 일종의 이제 몸통 스윙입니다.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엔진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그 파워는 이제 다음에 이제 미션, 우리가 몸통과 이제 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팔과 손 이런 다리는 이제 가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션이다. 그래서 어깨를 어떻게 동작시키느냐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왼쪽 겨드랑이와 왼팔 그 상박 부분이 일종의 중요한 이제 미션에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다. 몸통에서 생성된 힘이 팔로 전달을 하려면 왼쪽 겨드랑이에 왼팔이 좀 붙어 있어야만이 팔을 통해서 클럽으로 힘이 잘 이제 전달됩니다. 관성의 법칙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드레스 때 쥔
왼손 그 새끼손가락 끝에 가상의 벽을 수직으로 세워서 다운스윙의 목적지인 곳에 코킹된 왼팔과 샤프트 각도를 유지한 채 몸통 스윙으로 왼쪽 전체를 강하게 부딪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관성의 법칙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클럽을 그냥 휘두르는 것보다는 그냥 힘으로만 휘두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스피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물리학적 그 법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힘만 쓰고 어떤 골프 팁이다, 또 골프 레슨이다, 또 골프 방송 이런 것을 맨날 보고 따라 하려고만 하면 그때뿐이고, 설령 잠시 공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잊혀지고 마는 이제 그런 그리고 또 혼란스럽고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1의 법칙, 관성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해서 더 좋은 스윙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별스런 이론을 설명을 하고 방송을 본다고 해도 다 이제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혼란만 더 커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레슨 방송은 잘 가려서 봐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의 법칙, 3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과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서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